여기는 첫 번째가 이제 상업지요. 상업지하고 이제 공업지 두 가지만요. 여기 상업지론에서는 가장 먼저 상권 이론에서 레일리라는 사람하고 허프라는 사람, 크리스탈 3명이요. 결국에는 맨 처음에 나온 게 이제 레일리라는 사람이요. 그래서 레일리의 소음의 인력 법칙.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가 흡입력 따지는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거죠. 흡입력 따지는 문제. 레일리의 흡입력은 거리하고 인구수. 분자는 인구수죠. 그 다음에 분모는요, 거리의 제곱이요. 그렇기 때문에 레일리의 흡입력은 인구수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인구가 많을수록 상권의 범위는 클 거고, 그 다음에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권의 흡입력은 낮아진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주로 투지역입니다. 투지역이기 때문에 주로 도시 내에서 주로 움직이는 거죠. 근데 허프라는 사람은 셋 이상이고 도시 간, 이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거리는 전부 다 무슨 거리요? 여기는 실측거리요. 실측거리를 나타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요거죠. 결국 요거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요쪽 얘기는 주로 이제 이론 문제로 나옵니다. 여기 나온다면 요거는 계산 문제 나올 거고, 요 두 가지는 이론으로 나올 거니까, 주로 나온다면은. 하나는 나올 거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이제 허프라는 사람이요. 허프의 확률 모형. 여기는 첫 번째가 흡입력이요. 흡입력이요. 요 흡입력은 거리가 아니라, 이번엔 거리는 똑같은데 매장 규모, 인구수가 아니라, 여기 분자가 매장 규모였죠. 매장 규모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자는 거리의 제곱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두 지역이 아니라 셋 이상이요. 세 지역 이상 또는 세 개 이상. 그러면서 도시 간. 그러니까 도시 내에서 이루어진 것은 주로 레일이라면 지역 간, 도시 간 이런 것은 허프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거리도 실측거리가 아니라 시간거리죠.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근데 주로 여기도 요거 물어보겠죠. 대부분 요 두 가지입니다. 거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크리스탈이라는 사람이요. 요 사람 이런 얘기 나온다면 여기는 제일 중요한 게 차원이란 말하고 차위. 그러니까 차원. 그러니까 차원이란 말은 이거는 상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상권이 크다 작다. 그러니까 고차원 중심은 상권이 크다. 저차원은 작다. 고차원은 기능도 다양하고 복잡하고 여러 가지 한다. 저차원은 기능도 좀 단순하고. 그죠? 그 다음에 숫자로 따지면 고차원 중심은 숫자가 좀 적습니다. 넓게 쪼개갔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차원은 숫자가 좀 많을 거고. 그 다음 중심지 간 거리 따지더라도 고차원은 중심지가 그렇게 좀 멀리 떨어져 있다. 그 다음 저차원은 가깝다. 그 다음 밀도수로 보자면은 고차원은 좀 밀도가 좀 그저 옅은 거 드문드문. 한 도시에 몇 개 없으니까. 광주 전체에서 대형 백화점에서 10개 예를 들어서. 그럼 구멍가게는 수천 개 있으니까. 밀도수가 저차원이 훨씬 더 빽빽하게 있는 거 맞죠? 밀도가 크다. 그 다음 고차원 밀도가 더 작다. 맞는 얘기죠? 우리 시로 따지면은 여기 고차원은 주로 대형 백화점이고 저차원은 동네 구멍가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대형 백화점 숫자가 더 적은 건 맞잖아요. 동네 구멍가게 숫자가 많은 거죠. 대형 백화점과 상권의 범주가 점이니까 넓게 가는 건 맞잖아요. 저차원은 우리 동네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숫자도 많고 중심이 가도 좁고 밀도수도 굉장히 높고. 이 말 이해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차위란 말. 차원이란 말은 상권에 따르면 차위란 말은 구매 노력. 고차원 중심 일반적으로 고차이제 말합니다. 이거는 구매 노력이요. 그래서 차원과 차 요 두 개만 가지고 문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요걸 많이 냈었죠. 고차원이 어쩌고 저차원이 어쩐가 이거 배러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심지 성립 조건. 중심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재화의 도달거리. 재화의 도달거리는 말은 소비자들이 기꺼이 올 수 있는 최대의 범주. 수요가 재료가는 지점까지 범주를 나타내죠. 재화의 도달거리 이거하고 그 다음에 최소의 거치 요 두 개의 관계를 따져서요. 어디가 더 커야 됩니까? 항상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모르시겠으면 요게 작다는 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재화의 도달 여기는 7개.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요거 얘기. 예? 뭐라고요? 그러니까 재화의 도달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 안쪽에 최소요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최소요축을 재화를 더 높일 때 여기를 뭐라고 하면 우리가 초가 이유 남다는 얘기. 근데 만일에 반대가 되면 여기는 뭐가 됩니까? 손실이 나온다는 얘기. 그래서 재화의 도달거리보다는 최소요축이 작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차원은 재화의 도달거리가 넓을 거고 이것도 넓을 거 아니에요. 최소요축이란 말은 최소한의 요구 수준이니까 그 어떤 중심지가 살아서 유지하기에는 일정한 필요한 고객 숫자와 매출액을
최소의 그치. 대형 백화점은 몇 천억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동네 구멍가게는 그저 몇 천만 나와도 되니까. 그런 차이점이요. 이게 결국은 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요렇게는 계산 문제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2번, 3번 요 얘기는 전부 다 뭐가 나온다? 이거는 이론 문제 나온다는 얘기. 문제 나올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공간 고민은 그 다음 얘기고요. 자, 이거 보시면 9번 문제가 지금 그 문제입니다. 이게 크리스탈리로 나온다면 차원 차이. 제일 중요한 것이 중심이 성립 조건이 언제든지 키 항상이요. 그걸 낼 수밖에 없으니까. 자, 9번 문제요. 지금 141페이지 9번 보시면은 옳지 않은 겁니다. 크리스탈러 이론이 재화의 도달거래와 최소요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면 허프는 소비자 행태를 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거기 크리스탈러 이론은 허프 이론은 주로 미시적이라는 말을 쓴 거죠. 근데 그에 비해서 크리스탈 이쪽 이론은 전부 거시적, 전체 관습이란 말 나오니까, 관행이란 말 나오고 그런 거 나오니까 일단 맞고요. 두 번째 중심지는 도시를 에워싸는 주변 지역의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심지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직업을 말한다. 우리 같으면 시내 중심가 이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재화의 도달거리는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얻게 사람들이 통행하는 최대한의 거리를 말하며 중심지 활동 제공하는 공간적 한계로 수요가 존재하는 곳, 즉 수요가 0이 되는 지점까지를 뭐라고 한다? 재화의 도달거리.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직역을 하자면은 기꺼이 올 수 있는 최대한의 범주. 그러니까 동네 구멍가게는 재화의 도달거리가 좀 작죠. 우리 동네 단지 안에 있는 슈퍼마켓 가는 거지 옆 동네 슈퍼 간 사람 거의 없으니까. 근데 대형 백화점 어쩌니까? 예를 들어서 롯데월드 같으면 전국이 하나의 도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용인 가면은 에버랜드 있습니다. 그 말 했잖아요. 에버랜드가 두 개면, 세 개면을 합쳐가 하나의 놀이공원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삼성에서 에버랜드 만들 때 용인 사람들만 올 걸로 생각하고 만든 거 맞죠? 아니죠. 그러니까 재화 도달가 전국 전체가 다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최소의 고치는 그 용인 에버랜드를 한 달 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기 직원들도 있고 뭐가 많이 쓸 거니까 최소한의 매출액이 있겠죠. 그 매출액을 뭐라고요? 최소의 고치. 그러니까 고차원 중심지는 상권이 크면 클수록 이것도 크고 클 거다. 당연히 맞잖아요. 그러니까 상권이 크기 때문에 중심이 여러 다양하게 할 거고. 그러니까 대형 백화점은 뭐 물건 살 수도 있고 먹는 것도 있고 노는 것도 있고 잠자는 데까지 전부 다 종합 쇼핑몰이잖아요. 근데 동네 구멍가게는 오로지 물건만 팔아요. 그죠? 그것도 기능도 몇 개 안 되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최소의 고치란 중심지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수요 요구 규모로서 그러니까 그 중심지가 살아남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고객 숫자와 매출액이 있지 않냐. 그거를 최소 요구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객 숫자가 나올 수도 있고 매출액 규모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4번까지는 맞네요. 답은 5번이죠. 중심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최소의 고치 지역 범위보다는 재화의 도달거리가 더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화의 도달거리 그 안쪽에가 최소의 고치가 있었을 때는 초과 이윤이 생겨요. 근데 만일에 반대로 이게 지금 최소의 고치입니다. 자, 최소의 고치는 밖에가 있고 재화의 도달거리가 안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요만큼이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재화의 도달거리요. 만약에 그렇게 100억을 매출 올려놨는데 90억밖에 안 오는데 그럼 여기는 어쩌니까 그만큼 10억이 손실이 나온다는 얘기죠. 거꾸로 재화의 도달거리가 밖에 있고 그 다음에 최소의 고치가 안쪽에 있대요. 이렇게요. 그리고 요 남는 것이 뭐냐면 이거는 이윤이 남는 거죠. 여기는 손실이 남는 거. 이렇게요. 우리 교재 그림 이런 것도 보셨잖아요. 우리 교재에서 보자면 페이지 수 몇 페이지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왼쪽 페이지 위쪽에 동그라미 2개 있어가지고 녹색 파트 있고 하얀색 파트 썼던 거 페이지를 잃어버렸고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했었는데 이게 우리 교재 몇 페이지 있냐고 그렇게 질문 몇 페이지에 있냐 이렇게 찾아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에 있습니다. 페이지는 정확히 모를 수도 있잖아요. 다 못 외우니까. 그래서 어느 파트 가운데쯤에 있습니다. 뒤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려보면 금방 할 건데 그러면 또 섭섭하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파트 맨 뒤에 있어요. 거기까지 말하잖아요. 그것도 내가 이동하는 중이니까 교재 없잖아요. 안 가지고 다니니까. 4번 5번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11번, 12번, 그 다음에 13번, 14번 전부 다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는 흡인력 계산 문제. 결국에는 상업지론에서는 이렇게 묶어서 이게 한 문제입니다. 한 문제 나올 때에 계산 문제 나온다면 요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는 계산 문제일 거고 이론 문제는 요 세 개 이렇게 섞어서 특히 여기 같으면은
크리스탈리아 나온다면 주로 차원역 요거하고요. 요 두 개밖에 물어볼 게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미사역이라니까. 그러니까 이론이기 때문에 고차원이 무슨 말이고 저차원이 무슨 말이고 요거 한번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심지가 성립될 때 어떤 조건이 있는가, 요거 두 개를 주로 잘 건들지 안쪽 속내원 못 물어봐요. 물어보더라도 구색 맞추기 한 지문이지 그걸로 답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니까 여기까지만 다 정리하시면 돼요. 흡입력 계산 문제 두 사람 비교합시다. 그 다음에는 이론적으로 여기까지 차원이 무슨 말이고 차이가 무슨 말인가, 그 다음에 저 두 개 비교하는 문제. 자, 그러면은 11번 문제 해봅시다. 자, 11번. 거기 보시면은 지금 A 상권 A도시와 B도시 있습니다. 지금 A도시는 인구가 지금 10만 명이고 거리가 10km 떨어져 있고, B도시는 그죠 20km 떨어져 있고 40만 명 있네요. 자, 1번부터 상거래 흡인력은 인구 규모에 비례하고 거리에 저거 반비례입니다. 레일리 이론 간다 그런 뜻이었을까? 그래서 그 말은 지금 1번 지문은 뭘 풀어놨습니까? 요거 푼 거죠. 흡인력은 인구하고 비례하고 거리에 저거 반비례합니다. 요 말 맞죠? 그러니까 그 지문도 지문제를 바꿔가지고 인구만 본다면은 어느 쪽으로 B 쪽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거리만 본다면 A 쪽으로 갈 거란 얘기 이해하시는 거죠? 또 그 분기점이라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힘의 균형점의 분기점이죠. 경계점, 분기점, 흡입력이 똑같아지는 점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A 상거래 흡입력 한번 따져봅시다. A 같으면은 거리하고 인구수니까 자, A는 거리는 얼마? 10의 제곱이죠. 10km. 별다른 말이 없으면 항상 마찰계수 전부 다 제곱입니다. 근데 마찰계수를 1로 쓸 수도 있고 또 2로 3으로 쓸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구수가 얼마입니까? 거기 보니까 10만 명이요? 맞죠? 그러면 이게 얼마 나오니까 1000 나오네요. 1000 맞죠? 100분의 10만이니까 1000. 그 다음에 B. B도 똑같이 보자면은 거리가 지금 20km. 그럼 20의 제곱이니까 40 되겠네요. 400. 그 다음에 여기는 40만. 그러면 이거 또 계산하면 그죠? 400분의 40만이니까 여기도 1000 나오구만요. 이거 계산 가능하죠? 이랬을 때 A로 갈 수 있는 확률은 어떻게? 항상 전체가 분모입니다. A 플러스 B. 만일에 여기가 A, B, C 있으면 A, B, C. 4개 있으면 A, B, C, D. 이렇게 분모는 전체. 그 다음에 내 것이 분자로 올라가면 되겠죠. 그럼 여기 같으면은 둘 더하니까 2000 나왔죠? 1000이니까. 그럼 여기는 0.5네요. 그러면 두 개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계산 안 하더라도 여기도 얼마 나오겠어요? 0.5 나오겠어요. 둘이 항상 1 돼야 되니까. 맨 마지막 계산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A의 흡입력은 얼마다? 1000이다. B도 1000이다. 그러면 2번, 3번 된 거죠. 그 다음에 C도시 주민 A로 갈 확률은 50%다. 0.5니까 50%. B로 갈 확률은 0.50%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 인구수까지 나온다고 하면 C도시가 몇 명이 있다. 그러면 그게 절반이니까 만약에 C도시 인구가 만약에 5만 명 있다고 가정합시다. 5만 명은 도시. 그리고 25,000명은 A로, 25,000명은 B로 가겠죠? 그 다음에 하나 단서를 달자면은 C도시가 5만 명 있는데 그 중에서 별다른 말이 없으면 100% 다 간다는 소리고, 단서를 또 줄 수 있죠. 이 중에서 80%만 간다, 뭐 60% 간다. 그러면 5만 곱하기 85면은 5, 8, 4, 4만 명이니까 4만 명 가운데 A로 2만 명, B로 2만 명, 요렇게. 무슨 말 이해하시는 거죠? 그 정도밖에 못 건드려요. 건들 수 있는 것이. 그밖에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다섯 번 틀렸는데 레일리는 두 도시 간 수요 이동률보다는 하나 도시 내에서. 그러니까 레일리하고 허프를 굳이 구별하자면 레일리는 좀 좁아요. 그러니까 도시 내에서 상권의 분기점을 한다면은 그 다음에 허프라는 좀 두 도시 간에 도시 간. 그래서 아까 여기는 두 지역이고 도시 내고 여기는 셋 이상이고 도시 간 이렇게 표현하죠. 좀 더 넓은 거. 요 이론을 발전시킨 게 이렇게 건너갔을 거 아닙니까? 조금 더 확장을 시켜가지고 그 정도만요. 그래서 도시 내에서 하는 것은 주로 레일리고 도시 간 좀 넓게 보자 그때는 허프라는 얘기 거기까지만 그 정도만요. 그 다음에 12번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A, B 도시 사이에 C도시 개최하고 있는데 레일리의 소멸력법 적용할 경우 C도시에서 A, B로 구매 활동이 있는 인구기면 얼마냐. 단 C도시 인구는 모두 구매자다. 그러니까 그 말 안 써도 똑같아요. 모두 구매자라는 100% 다 간다는 소리고, 만일에 구매자가 80%다. 그러면 그죠 C도시 전체 인구에서 80%만 간다. 그런 뜻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해봅니다. 먼저 A도시 인구는 지금 40만이고 B도시는 10만이고 C도시 인구는 지금 4만 명 있고, 그 다음에 A와 C는 거리가 10km. 또 해봅니다. 자, A도시는 거리와 인구수니까 A도시 인구는 얼마였습니까? 아까 인구수는 40만 명. 그 다음에 거리는 10km.
그런데 거기 별다른 말하면 마찰계수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0의 제곱. 근데 이번에 모의고사 해설도 42가 나왔죠. 그 다음에 162가 나왔죠. 이거 4의 제곱이라는 뜻이잖아요. 여기도 16의 제곱이었었잖아요. 모의고사 해설지 미스가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시네. 여기 흡인력 계산할 때 4의 제곱인데 42가 나왔잖아요. 숫자가. 그죠? 위첨자를 잘못 썼잖아요. 편집한 사람이. 우리가 컴퓨터 위첨자, 아래첨자 뭐 그거 있잖아요. 위에 제곱은 요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42로 표시한 거죠. 잘못해가지고. 여기도 16의 제곱이면 그러면 160이가 아니라 16의 제곱이 요거 위첨자가 해야 되는데 그냥 글씨로 써가지고 요거 얘기 42가 아니라 4의 제곱. 이번에 흡인력 계산 문제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4의 제곱인데 이걸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다음 16의 제곱인데 이렇게 160이 나온 거. 이 문제 이걸 알아듣는 분은 답이 맞았다는 소리네요.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없어요. 그러면 A도시 보니까 100에 지금 100분의 40만이 그럼 여기 얼마나 나옵니까? 여기는 4천? 그죠? 여기는 4천 나오구만요. 그 다음에 B도시는요. 그 보니까 5의 제곱이 그 다음에 거리가 인구가 몇만? 10만 명이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했죠. 여기도 그러면 25분의 4천 그럼 똑같네요. 여기도 4천이면 똑같죠. 그러면 전체 중에서 절반은 A로 절반은 B로 가겠구만요. 그럼 C도시 인구가 몇 명 있습니까? 너무 쉽죠. 그러니까 A로 갈 수 확률은 항상 전체 A 플러스 B1 그 다음에 A 올라가면 되죠. 그 다음 B로 갈 수 있는 것은 전체는 항상 분모니까 그 다음에 요놈분에 B로 올라가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같으면 둘 다 더하니까 8천 나왔죠. 8천분의 4천이니까 그럼 여기는 0.5네요. 그럼 50%. 그리고 C도시 인구가 몇 명? 그럼 4만 명분의 절반은 A로 그죠? 절반은 B로. 근데 만일에 전부 다 가는 것이 아니라 밑에도 똑같죠? 똑같이 쓰면 똑같으니까 여기는 8천분의 4천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0.5가 되겠죠? 그러니까 계산 안 해도 금방 둘 다 항상 1이 나와야 되니까 맨 마지막은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하나 끼워 넣으면 되죠. 거기 인구가 4만 명 있는데 그 중에서 50%만 갑니다. 60% 갑니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만약 60% 간다면은 구제점은 0.5 곱하기 그 다음에 전체가 4만 명 곱하기 그 다음에 0.6 이렇게 하면 되겠죠. 구제점에는. 그러니까 4만의 국제니까 2만 4천 명. 그 중에서 절반이니까 12,000명이 A로 12,000명 B로. 이해하신 거죠? 요 계산 문제.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3번도 그 공식 그대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15번. 거기도 이제 거기는 약간 한 변칙을 또 줬습니다. 인구를 제한시켜놨네요. 만약 인구 10만 명 도시 인근에 대응하는 점 두 개가 있습니다. 하우프의 상권 분석 모형으로 적용할 때 A의 점유율하고 이용객수는 한번 또 따져봅시다. 그러면 대형 할인점에서 A번이요. 자, A번 갑니다. 그럼 A는 지금 거리하고, 그 다음 매장 규모인데, 이렇게 보자면은, 참, 다만, 마찰 계수는 전부 다 1이다. 이번에 1로 줬구만요. 그게 제곱이 아니라 1승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A의 할인점은 거리가 얼마? 지금 1km. 1의 1승. 그죠? 1의 1승일 거고, 그 다음에 매장 규모가 얼마? 보니까 5,000제곱. 그럼 5,000 나오네요. 여기는 5,000 나오구만요. 1분의 5,000이니까. 그 다음에 대형 할인점 B. B는 지금 거리가 몇 킬로요? 2킬로요? 2의 1승. 2 나오겠죠? 매장 규모가 얼마요? 2만. 그럼 만 나오네요? 얘는 그래서 만이구만요. 그럼 만 나왔으니까 또 역시 대형 할인점 A로 갈 수 있는 점은 어쩌니까 대형 할인점 A 더하기 그 다음 대형 할인점 B 똑같으니까 여기가 대형 할인점 A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전체도 하니까 15,000분의 여기는 5,000이니까 그러면 3분의 1이구만요. 3분의 1. 그럼 B는 당연히 안 해도 3분의 2가 되겠죠. 3분의 2가 될 거고. 맞죠? 그 다음 인구가 몇 명? 10만 명인데 10만 명 다 가는 것이 아니라 60% 가니까 6만 명. 그래 6만 명 가운데 3분의 1이니까 여기는 2만 명 갈 거예요. A로는 2만 명. 그 다음에 B로는 4만 명. 이렇게. 되시잖아요. 경우 수만 점점 복잡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 다음을 좀 하려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 결론 문제가 어디 갔냐면 저 뒤에 보시면은 18번 문제가 사실 결론. 이거 하려고 사실 한 겁니다. 결국에는 흡입력 계산 문제는 지금까지는 전부 다 A, B 두 개밖에 안 줬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기출 문제가 A, B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아니면 상가 1번, 2번 이런 거는 두 개밖에 안 줬었는데 우리는 그러면 세 개짜리 알잔 소리.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말 그대로 이제 축약을 시키면은 제가 대부분 어쩌면 A, B 두 개밖에 안 줬잖아요. 여기도 그저 대형 나오고 A 나오고 B 나왔죠. 이렇게 줬으니까. 그러면 이 경우 수를 세 개 줘도 상관이 없죠.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문제 나온다면 이제 2개가 아니라 3개짜리 나올 수도 있지 않냐. 첫 번째가. 두 번째는 3개짜리 나온다면은 서로 마찰계수를 똑같이 줄 수도 있고 다르게 줄 수도 있다. 그래서 모의고사 그걸 자주 쓰잖아요. 마찰계수 다르게 줄 수도 있다. 무조건 제곱이 아니란 얘기. 다르게 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 더 가자면은 이번은 매출액을 한 번도 아직 안 물어봤으니까 매출액 한번 물어보려고. 흡입비율 나왔고 그 다음에 인구 숫자도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매출액 따져보자. 자, 거기에 봅니다. 다음 거는 가상도시에서 제가 소비자가 X로 구매할 확률이 얼마냐. 단 거리에 대한 마찰계수는 그 람다는 전부 다 주어져 있다. 쭉 주어져 있으니까 이제. 자, 그럼 A부터 해봅시다. X죠. 거기 X로 보자면 맨 먼저 거리는 얼마? 10km요. 그 다음에 마찰계수가 얼마? 1승이죠. 그 다음에 매장 규모는 얼마요? 3,000이요. 그럼 여기는 10분의 300이니까 3,000이 그러면 300 나오구만요. 그 다음에 Y는요. 거리가 5km인가요? 5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매장구가 2,500이니까 그럼 100 나왔네요. 그 다음에 Z도요. 그러니까 5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2,500이니까 그럼 똑같이 얼마나 나왔을까? 100 나왔네요. 그럼 다 끝났어요. 이럴 때 X로 갈 확률은 어떻게? 항상 다 더하니까 X 플러스 Y Z요. 항상 전체니까. 그 다음에 X 올라가면 되겠죠. 만일에 Y로 갈 수 있는 건 똑같죠. 분모는 전부 다 똑같습니다. 항상 분모는 전체. 그 다음에 분자가 4개 올라가면 여기 Y 올라가면 되겠죠. 만일에 알파 Z 나온다면 똑같죠. 여기 X 플러스 Y 플러스 Z 여기 해놓고 그 다음에요. 여기는 Z 올라가면 되겠죠. 이렇게 경우수만 따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2개밖에 안 나왔으니까 3개짜리 한번 관심을 가집시다. 그 얘기.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다를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 같으면요. 전체가 다 더하니까 500 남았죠. 자, 500분의 300이니까 그러면 0.6이면 60%요. 맞죠? 만일에 거기 인구까지 따지면 인구가 지금 몇 명 있습니까? 10만 있으니까 10만이 그 다음 또 단서가 없네요. 예를 들어서 몇 프로만 간다? 그런 말 없잖아요. 그럼 전체 다 간다는 얘기. 만일에 근데 X에게 있는 어떤 모든 소비자가 다 가는 것이 아니라 80%만 간다. 그러면 저기요. 80%니까 8만 가가. 8만이 0.2니까 4만 8천 명 또 될 수도 있죠. 아니면 별다른 말이 없으니까 이제 6만 명 가겠네요. 자, 6만 명이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하루에 한 사람이 얼마 쓰고 온다 가져간다고요. 만일에 10만 원 쓰고 온대요. 그러면 60억 매출액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비율 물어봤고 인구 숫자 다 물어봤어요. 그래서 매출액까지 한번 따져보자. 6만 명이 가는데 한 사람이 10만 원 쓰고 온다면 여기는 60억의 매출액이 나온다. 경우수는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잖아요. 제일 복잡한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3개짜리 한번 관심을 가지세요. 두 번째는 마찰계수 다르게 쓸 수도 있다. 또 경우 또 이거 좀 삼성 또 줄 수도 있겠죠. 그건 계산 나름이니까. 마찰계수를 다르게 줄 수 있다. 두 번째. 그래가지고 계산해서 흡입비율하고 그 다음에 인구숫자는 여러 번 나왔으니까 저 같으면 요거 물어봅니다. 그래서 60억 나온다는 얘기. 이해하셨을까요? 자, 그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0번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입지에서 일단은 요 3가지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흡입력 따진 것하고 크리스탈은 잘 알자는 얘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공간 균배 원리형. 거기 20번 문제 같으면은 위쪽에 가게 종류는 절대 풀 수 없습니다. 그 답 아니에요. 뭘로 풀자고요? 공간 균배에 따라 탄력성이 크면 산재성. 공간에 큰 산이 있다. 그거 하나만 하면 금방 풀려요. 위쪽에 보시면은 도매점, 백화점, 전문품, 다른 동업종 쭉 나왔죠. 그런 거하고는 좀 구별하기 약간 어려워요. 대신 뭐만 가지고 도매점은 항상 집심성이고 그 다음에 소매점은 항상 산재성인가? 그거 아니에요. 이론하고 안 맞아요 지금은요. 그래서 그쪽은 공간 균배원리론. 그래서 맨 먼저 이거. 그러고 보니까 공간 균배원리라는 말은 동일 업종들끼리 공간을 똑같이 나눠 갖는다. 공간을 균일하게 배분한다. 동업종 공간을 똑같이 나눠 갖는다. 다른 거 다 버립시다. 여기서는 공간 구별에서는 탄력성 얘기인데 운송비 탄력성이죠. 이쪽에서는 그래서 운송비 탄력성 또는 아니면 교통비 탄력성이요. 운송비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여기에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요? 산재성 또는 분산입죠. 여기에 산재성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운송비 탄력성이 그 다음에 자급자가 수 있다는 집심성입니다. 요것만. 근데 시험에서는 뭘 낼까요? 이걸 안 주죠. 이걸 안 주고 바로 보니까 탄력성만 딱 주죠. 그런 느낌이 탄력성은 또 뭐가 떠오릅니까? 가격이 또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탄력성 큰 게 맞아. 고급 물건이더라. 그래서 중심지에 많이 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란 얘기. 제가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애울 때 어떻게 보자고요? 공간에 큰 산이 있다. 공간 균배에 따라서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큰 산, 산재성, 분산입지. 그거 하나만. 그리고 뒤집으면 뭐가 됐습니까? 집심성 될 거니까. 그거 하나만요. 공간에 큰 산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것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그 세 번째 상품의 수요의 교통비 탄력성이 작다 크다. 교통비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산재성, 작을수록 집심성. 그래서 이쪽 얘기를 할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얘기가 우리 생활에서 많이 써먹죠.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없는데 과거에는 백화점에 노선버스가 있었다고 그랬죠. 오세요 그러니까 안 오잖아요. 그러면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모시러 갈게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어점이니까 딱 써져 있죠. 몇 시에 뭐고 옛날에 있었던 거. 근데 갑자기 그 노선버스가 없어졌죠. 마을버스와 분쟁해서 졌어요. 그래서 싹 없어진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이제 유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쓰는 방법이 우체함에다 100% 당첨 경품권 집어넣죠. 각티슈 하나, 휴지 하나. 그럼 그거 들고 백화점 갑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그거만 달랑 집어넣고 안 나오시죠? 삥 돌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유인 조건이 매출액을 맞춰놨죠. 그죠? 10억 이상, 아니, 10억이다. 10만원 이상 구매하면 뭐 하나 더 주고, 그죠? 20만원, 30만원. 신라면 한 박스 받으려고 8만원 쓰고 2만원 더 쓰고 오잖아요. 그 꼬임에 넘어간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게 하잖아요. 또는 어떤 사람은 이제 그죠? 그걸 전표 조락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게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며칠 됐든. 근데 그 다음에는 요놈을 이제 응용한 것이 바로 밑에 하면 그 다음 얘기가 바로 이거죠. 우리 소재 위치하고 구매 관습. 요놈을 응용한 게 이제 소재 위치요. 가게가 예를 들어서 소재 위치, 이래 도시가 있었으면 가운데만 있는 이런 거 있죠. 집심성, 사이드에 있는 것은 집재성, 특정 지역에 모이는 것은 국부적 집중성, 흩어지는 것은 산재성, 그 얘기하려고. 소재 위치에 따라서 나오는 것. 여기에는 첫 번째가 집심성. 그죠? 집심성이란 말은 가운데 모인다는 얘기. 그러니까 집심성이라면 반드시 뭐가 꼭 따라옵니까? 가운데란 말이 꼭 들어가야 되죠. 가운데가 어쩌고, 중심 업무지가 어쩌고, CBD, 요 얘기들. 반드시 그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집재성. 그러니까 집재성이라는 말은 모이긴 모이는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사이드에 모이죠.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가운데가 어쩌고, 중심지가 어쩌고, 중심 업무지고, 그 말이 꼭 나와요. 근데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 그런 말 안 나오고, 동유형, 비슷한 유형, 같은 종류. 그러니까 집재성, 두 가지 공통점, 모이는 건 모이는 맞죠. 근데 집심성은, 그죠, 도시 가운데 모이는 건 집심성. 집재성은 어쩌니까 사이드에 모이는데, 이번에는요, 같은 종류끼리, 같은 종류끼리 모이는 것을 우리 집재성. 그 다음에 국부적 집중성. 여기 국부적 집중성 나오는 항상 국부적이니까 특정 장소 위치가 꼭 나와야 되죠. 그래서 국부적 집중성이요. 여기는 전부 다 나오는 게 특정 장소 위치랑 꼭 나와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산재성. 산재성은 흩어져야 맞죠. 일정 거리로 떨어뜨려야 되니까. 붙으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위쪽 세 가지는 상권이 겹치면 좋은데 이거는 떨어져야 돼요. 일정한 어떤 상권의 범위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얘기했었죠. 저희 집 아파트 제과점이 2개 있는데 괜히 밖에 사가지고 이렇게 숨기고 갑니다. 제 안 지었는데. 앞에 제과점 주인이 보면 좀 그럴 것 같으니까 숨기고 가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이쪽에 사과점에서 아는 제과점이니까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그 다음 또 저기서 한번 가서 해줘야 돼. 그래야 안 싸울 거 아니에요. 이런 거보다 요렇게. 그 다음에 요런가 정반대가 뭐가냐 이거는 그죠. 구매 관습. 구매 관습이라는 사람의 소비 행동에 따라서 여기는 크리스탈 중심지론. 그래서 관습이라는 말 나오기 때문에 요 녀석은 주로 거시적이다. 그 다음에 허프란 말은 소비자 한 사람의 확률 패턴이기 때문에 미시적이다. 그 말을 쓰는 거죠. 허프는 미시적이론. 한 사람 한 사람이니까. 근데 여기는 구매 관습이라는 말은 여러 사람 행동이 반복되는 게 관습 맞죠? 거기다 법적 지위까지 이제 관습법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관습이라고 하기 때문에 거시적. 그래서 요 녀석과 비슷한 게 또 뭐가 있었으면 이제는 전문품. 그러니까 여기는 가게 위치가 가운데 있냐, 그죠? 사이드에 있냐, 아니면 특정 지역에 있냐, 흩어져 있냐. 위에서 봤었을 때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가. 근데 밑에는 구매 관습은 사람들이 어떻게 물건을 사는가. 그래서 여기가 전문품. 첫 번째는 여기가 전문품이요. 그러니까 전문품 얘기 나오면 노력과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않고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노력과 비용과 시간을 아끼지 않고 지 좋아하는 거니까 멀어도 가고 비싸도 가고 그죠? 구매 노력, 구매 시간, 구매 비용을 아끼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멀리 가는 거. 그래서 그 말 했잖아요. 친구 중에 한 녀석이 일본 우동 먹으러 일본까지 갔다 온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미친놈 얘기한다고. 그죠? 우동이 맛있어 봤자 우동이죠. 그죠? 거기까지 갈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녀석과 똑같은 게 뭐였냐면은 이제 편의품이요. 편의품을 또 다른 말로 최기품 옆에 붙어 있다는 얘기. 그 다음에 가운데가 뭐였습니까? 선매품. 골라서 산다는 얘기죠. 고를 쓴 자 살매자 선매품 또는 이걸 다른 말로 매회품. 살 때쯤이니까 빙빙 돈다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선매품 나오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비교 선택, 아이쇼핑. 비교 선택이라면 꼭 들어가죠. 여기는 언제든지요. 여기는
뭔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아끼지 않고 여기는 반드시 선매니까 골라서 하는 거니까 비교 선택이란 말 꼭 들어가 말이 맞죠. 그 말 빠지면 시체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잖아요. 서로 같이 해서 이제는 왼쪽이 더 큰 거 있을 수도 있고 작은 거 있을 수도 있고요. 오른쪽이 더 작고 클 수도 있죠. 그래서 맨 처음 이것도 몇 개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집심성 전문성으로 할수록 상권이 크다 작다 좀 클 거다. 오른쪽은 상권이 작을 거니까. 이것도 암기 아니고 그냥 생각만 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격은 어쩌겠습니까? 왼쪽은 좀 비싸고 오른쪽은 좀 쌀 거 아닙니까? 여기는 몇천 원, 저기는 몇십억.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좀 소비자 기호 선호. 그러니까 세 번째는 소비자의 어떤 기호도 선호, 소비자 개별성. 소비자 개성을 어쩌니까 잘 맞춰주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작품이죠. 단촐한 오시틀기를 앙드레김 작품. 여기는 그냥요. 일반 어떤 싼 물건이고. 그러니까 상권이 크고 가격도 높을 거고 소비자가 개성도 잘 반영되고 또 그 다음에요. 여기 같은 거는 소비자 기호성을 잘 반영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왼쪽으로 할수록 적어지는 것은 첫 번째는 구매 횟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왼쪽은 적고 오른쪽은 많을 거고. 맞지 않아요? 두 번째는 구매 노력도 좀 왼쪽은 거의 어쩌니까 여기는 네 번째 구매 노력할까요? 구매 노력할 때도 왼쪽은 어쩌면 구매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여기 물건 살 때 어쩌니까 그야말로 고급 물건 좋은 물건 살 때는 이것저것 따져보고 사는 거잖아요. 슈퍼에서 캔 맥주 하나 사실 때 진짜나 그죠? 용량을 제대로 들었나 이거 안 따지잖아요. 이게 똑같은 술도 어쩌니까 캔 맥주하고 그 다음에 어쩌니까 포도주 살 때도 프랑스 어느 지역에 몇백 년 산 포도주 오면은 좀 비교를 해볼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우리가 애우는 것이 아니라 나만 생각하면 되면 나가 어떻게 했었는가 그게 초점이라니까. 제가 뭐 다 그런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일일이 전부 다 이거 애워놓으면 나쁘진 않지만 안 외워지는 게 문제예요. 시험 볼 때까지 기억을 못 한다는 얘기. 그러면 뜻만 해석하시면 돼. 왼쪽으로 할수록 어떤 것이 커지는가 한번 따져봅시다. 이거 대부분 이렇게 되니까. 맞죠? 오른쪽으로 해서 크는 것은 구매 수는 적은데 이쪽은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예를 들어서 여기는 대체성. 왼쪽은 어쩌면 대체가 거의 잘 되죠. 그러니까 오른쪽은 이쪽은 표준화가 잘 된다 안 된다. 잘 된다. 저쪽은 표준화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맞죠? 여기는 짝퉁이에요. 이미테이션. 같은 반지도. 여기는 어쩌면 누구누구 작품이에요. 맞죠? 그래서 여기 대체성. 그렇게 오른쪽은 대체가 거의 완벽하죠. 가게 주름 여기 사다 쭉 가서 바꿔주세요. 바꿔줄 수 있잖아요. 완벽히 대체가 되니까. 그러니까 오른쪽은 표준화가 잘 돼야 안 돼요. 일반적으로 잘 되는 거죠. 거의 똑같으니까. 왼쪽은 표준화 된다 안 된다. 그게 안 되는 것이 소비자 개성, 개별성 아주 뛰어나다. 되죠? 또 접근성 세 번째. 오른쪽으로 어쩌니까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죠. 좀 멀어지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왼쪽은 접근성이 좀 덜 중시되죠. 진짜 좋은 음식점 같은데 좋은 물건 하는데 어쩝니까? 멀어도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짜장면 한 그릇 드시려고 산꼭대기까지 그죠? 어디 유원지까지 안 가시잖아요. 그것은 그죠? 여기 바로 옆에서 드실 거고.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은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죠. 접근성 때문에 매출액이 달라질 수가 있죠. 여기는 접근성 조금 왼쪽으로 덜 중시되죠. 접근성을 무시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요거보다는 어쩌니까 오른쪽보다 왼쪽의 접근성이 덜 중시된단 말이 접근성을 무시해라. 그 말 아니라는 얘기. 이건 접근성 매우 중요해요. 이런 것도 지금 7개밖에 안 썼지만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거 외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면 돼요. 생각만 하시면요. 자, 그럼 20번은 그렇게 해석하고 자 넘어갑니다. 22번도 또 그 문제. 공간 균별에 따라 상업지의 입선 내용 중 가장 타다가 낳는 것은 공간 균별이라는 것은 경쟁과의 전부가 서로 공간을 서로 균일하게 분배한다. 상권을 나눠 갖는다. 공간을 균배한다. 균일하게 배분. 됐죠? 두 번째, 시장이 좁고 수요의 교통상이 작은 경우, 클 때는 아까 산재성이면 작은 경우는 집심성. 공간에 큰 산이 있습니다. 공간 균별에 따라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산재성, 분산입지. 작을수록 집심성. 맞죠? 그러면 두 번째는 틀렸죠? 탄력성이 적을 때는 집심입지가 맞고 클 경우는 분산입지. 공간에 큰 산이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 집심성 점포는 주로 배우지 중심지. 그래서 집심성 나오면 대부분 나오는 말이 가운데가 어쩐다. 그 말이 꼭 나와야 됩니다. 그 말 빠지면 안 돼요. 집심은 모을 집자, 마음 심자, 가운데로 모인다는 뜻이니까 항상 가운데 그 말이 꼭 나오셔야 됩니다. 자, 맞고.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집재성이라는 말은 가운데로만 안 나옵니다. 같은 유형, 비슷한 동유형, 같은 종류. 그게 주로 사이드에 모여요. 그래서 같은 종유형, 같은 유형, 동유형,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산재성은
그래서 서로 흩어져야 됩니다. 상권 제한이기 때문에 서로 떨어져야 좋은 것들요. 자, 여기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26번 공업일지로. 네, 거기까지 하고 끝냅니다. 자, 공업지론에서는 여기도요. 딱 두 사람인데 한 사람만 이해하면 돼요. 자, 공업지론. 자, 공업지론에서는 이윤은, 목적은 이윤 극대화. 여기는 이윤을 올립시다. 결국은 자본주의 경제 근본적 목적 이윤 극대화. 자, 이윤 올리기 위해서는 매출액은 어떻게 하자?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늘릴 거고, 그 다음에 생산 비용은 줄이자. 요거 있죠. 그런데 이럴 때 이제 두 가지 이론이 동시에 나오는 것은, 그 다음 이론 출처를 좀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배버 시대 때는 상대적으로 초과 수요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은 저희 집사 어렸을 때 13명이 한 집에 살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형, 누나, 저. 그 다음에 일한 사람 둘. 그래서 13명이 한 집에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이 얼굴도 귀염 좀 받았죠. 일단은 사고를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으니까. 그죠? 공부를 조금 할 줄 알았었으니까. 시골에서. 사고는, 그러니까 군대 가서 처음으로 뺨 맞아보고 뺨 때려보고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이거 해라면 하고, 그야말로 잘나보다 수만스러웠죠. 아주. 그죠? 말 잘 들었죠. 공부 쪼ble 했었죠. 그러니까, 그죠? 그런데, 어찌됐든, 이게 지금 수요입니다. 그러니까 배버시스는 수요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공급이 작아요. 그러니까 배버시스 때는 요 원리를 그대로 하자면은 이윤을 높이는데 어쩌면 매출액은 딱 정해졌다고 봅니다. 수요는 정해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배버에서 가장 큰 키가 배버는 매출액 극대를 올리기 위해서 비용이 최소된 점에 공장을 차린다. 틀렸습니다. 매출액은 딱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요는 엄청나게 많은데 공급이 작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60년대, 70년대 따지시면 돼.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작은데 여러분 늘리는 다점이니까 주안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배버 이론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60, 70년대는 방문 판매란 말 나올 수가 없죠. 딱 만들어 가지고 있으면 저절로 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는 공급을 늘리는 게 주안점이기 때문에 소품종이죠. 가지수가 몇 개 안 돼. 그리고 양을 많이 만들려고 해. 그러니까 60, 70년대 자가용 검정색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옷이 똑같은 무늬 가시면 단 한 분도 안 계셔. 만일에 나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엄청난 인연입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신발도 다 같은, 한 사람도 다 틀리잖아요. 100명이 앉아계셔도 신발 똑같은 신발이 있을 수가 없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요즘은 그래요. 어찌됐든, 그러니까 배번은 요때 상태입니다. 공급이 작고 수요가 많은 게 초과 수요 상태. 자, 만들어 봅시다. 자, 첫 번째는 요 이론이니까. 첫 번째는 배번한 사람이요. 배번은 맨 먼저 비용 최소화 이론이요. 그러니까 또는 최소 비용 이론 또는 아니면 비용 최소화 이론이요. 어디 공장을 차리자 비용이 가장 적은데 차리자. 첫 번째.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는 두 번째 비용 최소라는 얘기는 이윤을 올리자. 자, 여기는 똑같은 대신에 매출액은 어쩌니까 일정하다 봐요. 매출액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수요는 얼마든 있다. 그러니까 수요는 많기 때문에 물건을 만들기만 하면 100% 팔린다는 전제입니다.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아먹는 시대. 그때 당시는요. 그렇기 때문에 요놈은 일정한데 그러면 비용은 어쩌니까 줄이는 게 주안점이겠죠. 그럼 여기에 일정하기 때문에 요놈을 올리려면은 당연히 줄이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비용 최소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다음 비용 최소란 말은 좀 더 하자면 여기는 초과 공급입니다. 초과 공급. 그러니까 초과 수요. 그러니까 비용 얘기 나온 거 보니까 비용이란 말은 만드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공급 사이드예요. 그럼 왜 공급을 건드렸을까요? 수요는 있다고 전제를 깔고 있으니까. 공급을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수요는 얼마지 많은데 공급이 작아서 요거를 늘리자. 요게 주안점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초과 수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런 말을만 집어넣으면 조금 문제가 어려워질 겁니다. 근데 그걸 잘 안 집어넣어서 말하지만은. 그 다음에는 자 비용의 종류를 봤더니 비용의 종류가 뭐가 있더라? 첫 번째는 뭐로 보자? 수송비. 가장 먼저 보는 게 수송비 먼저부터. 수송비. 가장 처음에 보는 게 수송비 최소화.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보자? 인건비. 그러니까 수송비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인건비용. 그 다음에 뭘 보자? 집적이익, 규모의 경제. 세 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집적이익이용.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속기 쉬운 것은 수송비 최소한 점이, 수송비가 가장 적은 점이 최적입시다. 아닙니다. 다른 조건이 일정했었을 때 수송비 제일 가장 적은 점.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동시에 보고 말하는 거지 요거 하나만 보는 건 아니란 얘기. 물론 순서는 이거 먼저 보고 이렇게 보고 이래 보자는 말 뜻이었습니다. 수송비 최소화 이론, 인건비 최소화, 규모균열 최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말했죠. 등비용선. 만일에 요래 있었을 때 여기가 지금 P점이 수송비가 최소된 지점이에요. 수송비만. 그래서 여기가 P가 제로였다면 자 거리가 멀어졌 따라 수송비가 10 증가되고 20 증가되고 자 30 증가되고 가져가자고요. 근데 만일에 여기 P에서 여기를 L점을 갔습니다. 그리고 요 지점은 수송비의 최소점은 인건비는 아직 최소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여기가 인건비가 최소래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첫 번째 P에서 점 L로 간다면 분명한 첫 번째 사실은 여기는 수송비 최소인데 옮겼으니까 지금 여기 20에 걸려있을 거니까 수송비는 얼마 올라가겠습니까? 이는 20만큼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 아닌가요?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많이 들 거니까. 근데 만일에 수송비로 올라갔었는데 대신에 인건비가 어쩝니까? 인건비는 어디가? 여기가 최소가 아니라 여기가 최소니까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만일에 옮겼었을 때 수송비는 20만큼 되었는데 인건비는 만일에 30만큼 떨어진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P점으로 있어야 됩니까? L로 가야 됩니까? 그죠? L로 가자는 얘기. 즉 그 얘기 하려고. 근데 만일에 여기 오면은 인건비가 어쩌니까 10밖에 안 떨어진대요. 그러면 수송비는 20 올라갔는데 10밖에 안 떨어지니까 옮기는 것이 더 안 좋다는 이야기. 이해하신 거죠? 그래서 요거 하나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 보고 그 다음에는 요거 보고 세 개를 동시에 봐가지고 결정하는 거지 요거 하나만 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요놈이 제일 작은 게 좋다. 그 말은 맞죠. 그런데 무조건 수송비가 최소한 점이 최적의 입지다 그러면 틀렸습니다. 뒤에 두 개도 안 봤으니까. 지금 무슨 말 의도 이해하셨을까요? 무조건 수송비가 최소다.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인건비도 보고 규모의 경우도 봐야 되는데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같다면 그러면 이게 작은 게 좋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수송비 작은 게 최적이다. 그 말은 아니란 얘기. 그 다음에 요 이론에서는 반드시 요거 매출액은 딱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극대란 말 나오면 안 됩니다. 배번은 매출액을 극대로 만들기 위해서 비용이 가장 적은 점이 하는 이론이다. 최소 비용이다. 아니에요. 매출액은 딱 정해졌으니까. 수요는 얼마 있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판론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다음에 수송비를 또 봅니다. 요 녀석은 뭐하고 관계다? 거리하고 무게함수. 수송비는 거리하고 무게함수죠. 그러니까 원료의 무게하고 거리하고 무게함. 그러니까 원료 완성품 거리하고 무게함수인데 거리는 될 수 있으면 줄이자. 무게를 줄이자. 그래서 거리를 줄이는 데 조한점은 시장지. 무게를 줄이는 것은 원료지 시장지. 그럼 나오잖아요. 일단 요 이론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레슈라는 사람이요. 레슈라는 사람은 이제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버시대 했던 산업혁명이 아직은 완성이 안 되고 그야말로 못 만들었었는데 그러면 레슈라 했던 이게 좀 완성이 돼요. 그래서 공급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공장 자동화되고 산업이 완성되면 공급은 엄청나게 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수요도 늘까요 줄까요? 수요도 분명히 늘어요. 그럼 수요도 분명히 멜더스보다 늘긴 늘었는데 이번에 여기까지밖에 안 늘어요. 그러니까 공급은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수요는 좀 덜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일종의 뭐겠습니까? 초과 공급 상태 이제. 초과 공급. 그럼 그때는 초과 공급 상태이기 때문에 수요자가 칼짝 쥐고 있어야지. 그래서 여기 같으면은 똑같아요. 여기는 최대 수요 이론. 그러니까 물건 여기는 만드는 쪽 주관점에서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판로를 먼저 봅니다. 최대 수요 이론이요. 그러니까 최대 수요 이론이기 때문에 여기는 무슨 사이드? 주로 수요 사이드. 그러니까 여기는 초과 공급이죠. 초과 공급 때문에 누가 칼짝 쥐고 있다? 수요자가. 우리 값지르는 거. 맞죠? 그러니까 독점성의 감옥 갈수록 값지르는 거 맞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요 두 가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여기도 똑같습니다. 자, 이윤을 올리자. 이윤을 올리는데 그럼 매출액은 어쩝니까? 늘리자. 그 다음에 여기 비용은 어쩝니까? 똑같다고 그러는 거죠. 이번에 비용이 정해졌다고. 그러니까 지금 중소기업에서 물건을 못 만들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판로가 없어서 망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흐름이 과거에 농경사에서는 땅 가진 사람이 지주가 제일 부자였습니다. 주로 300~400년 유지됩니다. 그 다음에 산업자본주의에서는 돈 많은 사람들이 유지가 됐어죠. 주로 한 30~40년 가요. 현대는 어쩝니까? 지식정보사회, 머리가 좋고 아이템이 좋은 사람들. 지금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플랫폼 기업이라는 말 들어보셨는가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에서 4.0 또는 정부가 3.0 그런 말 나오죠? 그게 다 그쪽 얘기 사실은. 이게 기업 경영도 요즘에 4.0 기업이라는 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정부의 경영도 어쩌니까 3.0 기업. 요즘 그런 말 잘 쓰잖아요. 그게 다 의미 있는 말 사실은요. 그러니까 과거는 무조건 기업이 돈 벌 기업을 했었는데 이제는 어쩝니까? 잘 주는 착한 기업을 찾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소비자 같이 가는 거. 그런 기업을 보통 4.0 그렇게 말하는데 이제 약간 의미가 틀리니까.
그렇게 과거에는 주로 자본주의에서 돈만 버는 게 목적인데 요즘은 돈만 벌면 안 되죠. 사회적 기업.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어쩌고 기업의 4.0 기업이 어쩌고 그런 말 종종 광고에 나올 건데요. 그 다음에 우리 공기업 같은 국가는 3.0 경이라는 말씀을 씁니다. 그것도 의미가 다 있는 말이 사실은요. 유명한 학자가 했던 말 그대로 이제 도용을 하는 거 사실은요. 그런 말이 있거든요. 어찌됐든 여기는 매출액 올린 건 일정하다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매출액은 일정한 재화 값과 양을 곱하면 됐고 그 다음에 비용은 요거니까 이거 일정하니까 요 녀석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요 놈은 어쩌니까 물량을 많이 팔고 가격은 떨쳐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불안정 경쟁에 말 쓰는 거죠. 여기는 완전 경쟁, 가격은 딱 정해졌으니까 여기까지만요. 그래서 주로 요 사람 이론이 이렇게 건너오는데 요 사람 때는 어쩌니까 이게 맞았습니다. 근데 여기 단점 뭐냐면은 오로지 뭡니까? 수요를 무시했다니 공급만 따졌으니까. 그래서 배버이론은 수요를 무시한 단점이 있죠. 팔로는 전혀 걱정 안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팔로가 없다면 어쩝니까? 여기에 만약에 수요가 많이 없다면 말자 꽝 됩니다. 그래서 배버이론의 가장 단점이 수요를 무시한 단점. 그래서 현대이론에서는 요거보다도 요게 더 맞습니다. 현대이론에서는. 지금은 중소기업 물건을 못 팔아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팔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맞죠? 그러니까 네이버라는 기업이요. 네이버가 그죠? 인터넷 포털에서 네이버가 뭘 만들든가요? 네이버에서 뭐 만드는 거 있는가요? 아무것도 없죠. 연결만 시켜놨어. 그죠? 우리가 페이스북이 뭘 만들어요? 근데 엄청 주가 높잖아요. 그죠? 마크 주커버크요. 그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세계적 갑부가 된 거. 그 사람이 뭐 물건 만들었는가요? 아무것도 안 만드는데 연결의 장만 만들어놨죠. 중국의 타오바보, 알리바바 아시죠? 타오바보. 중국어로 그 알리바바. 그게 어째 매출액이 엄청나게 큽니다. 삼성보다 더 커요. 근데 그 기업에서 물건 만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런칭만 시켜놨어. 그리고 요즘은 그런 플랫폼 기업. 구글이라는 회사가 여러 가지 하지만은 그것도 어쩌면 물건 만드는 거 거의 없습니다. 자본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사들이지 잠시 그러지만은 구글도 인터넷 포털에서 만드는 거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굉장히 높잖아요. 다음에서 뭘 만들어요? 별로 만드는 거 없다니까. 카카오가 뭘 만들어요? 카카오에서 뭐 자동차도 만들던가요? 근데 다 지금 잠시 가고 있잖아요. 요즘에 그런 기업이 클 거니까. 카카오 아시죠? 택시 연결하고 지하철. 그러니까 5년 동안 손해보면서 계속 그것만 연구했잖아. 사람만 모집한 거야. 그래서 하나 딱 터뜨린 것이 애니팡이었죠. 애니팡. 5년 동안 계속 투자만 해서 몇백억 손해봤습니다. 근데 애니팡 하나 딱 터뜨려가지고 손해비도 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수가 점점 모아지니까. 지금 휴대폰에 카카오, 그죠? 카카오 그거 안 까시면 아무도 안 계실 거니까 다 깔고 있잖아요. 지하철도 버스도 다 합니다. 택시까지. 그 다음에 또 뭐 했습니까? 은행까지, 카카오뱅크. 그죠? 그 다음에 좀 더 넓혀갈 거니까. 근데 지금 기존에서 왜 가만히 두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죠. 지금 너무 작아. 지금 카카오 같으면 보통 그 총 출자금이 6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국민은행 같으면 몇 천조가 될 거니까. 그러면 1000조 있는 은행하고 6천억 있는 은행은 세 발을 피죠. 1000조의 1%가 10조인데 6천억밖에 없으니까 0.001%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야 지금. 지네를 해봤자 제풀이 없어질 거다. 그러니까 지금 K뱅크가 두 가지 나왔잖아. 인터넷뱅킹 K뱅크하고 카카오뱅크 두 개 나왔죠. 근데 지금은 내버려 두는 이유가 출자금이 너무 작으니까 은행에서 어쩌면 수수료 따먹고서라도 너희들 금방 없어질 거야. 내버려 두는 거죠. 근데 만일에 카카오뱅크, K뱅크가 만일에 1000조를 모았다. 그러면 은행은 이제 죽을 맛이죠. 그럼 서로 싸울 수밖에 없지. 그러면 전부 다 수수료 인하할 거고 우리는 좋은 일 나올 거예요. 좀 시간이 걸리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루 만에 15만 개 계좌가 만들어졌잖아요. 한 은행이 1년 동안 만들 계좌가 15만 개래요. 한 은행에서. 1년 동안 만들 계좌 수를 하루에 어쩝니까? 카카오에 단 하루에 15만 계좌가 만들어졌잖아요. 이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죠? 돌아간다는 얘기하고 뭐 그죠? 윤석이 얘기하면서 돌아가는 거 저희는 왜 짓고 있는지. 자, 그런 얘기 전부 다 우리 생활과 관계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빼고 요거보다는 요놈 얘기 잘 봅시다. 배버 얘기. 그 다음에 배버에서는 딱 하나만 더 합시다. 이제는 원료지 시장입지하고 시장 시장입지. 그래서 주로 많이 나왔던 것이 여기는 원료지 시장입지요. 원료 나오는데 공장을 차리자. 그 다음에 시장지. 공장 옆으로 어디로 가자? 그죠? 고객 옆으로 붙어라. 근데 여기도 종류를 물론 다 애워두면 나쁘지 않은데 기본 논제가 원료지는 첫 번째는 어쩌니까 무게는 줄일 수 있다는 전제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거리는 못 줄입니다. 그럼 왜 무게를 줄일 수가 있을까요? 원료는 큰데 부피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무게는 줄일 수 있는 산업이에요. 그 다음에 거리를 못 줄이는 것은 특정 지역에서 원료가 나와요. 초점은 두 가지 사실은요. 그런데 오른쪽 같은 어쩌니까 여기는 무게는 줄일 수가 없습니다. 줄일 수 없다는 게 전부 다 조립산업이 많아요. 그러니까 원료는 작은데 완성은 점점 부피 커지고 무거워지는 것들. 주로 자동차 산업이.
그러니까 자동차 사람 전부 다 대도시 옆에 붙어있는 건 맞겠죠. 교통 편리한데. 또 우리 울산에도 현대자동차 대1순위 먼저 목적이었죠. 포니 만들어 팔려고. 그러니까 일본 제일 가까운데 울산 아닌가요? 인천에서 만들어도 배로 싣고 가도 되죠. 운송비가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런 얘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현대가 금강산 개발을 더 돈 벌려고 한 것이 아니죠. 저 위쪽에다가 제철소 만들려고 한 거죠. 그래서 철 만들어서 중국으로 하면 빠르잖아요. 육지에 육로로 수송할 수가 있으니까. 현대 자동차도 기술이 있으니까. 우리 지금 안 나와요. 거기까지만 두 번째.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다 원리가 숨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얘기는 거리는 어쩌니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거리를 못 준다는 얘기는 그죠. 편제성 원료, 국지성 원료. 이게 특정 지역에서만 원료가 나옵니다. 국지성 원료. 예를 들어서 경기도 이천에서 좋은 도자기가 많이 나오고 강진에서 도자기가 많죠. 왜? 그러면 이천 사람들, 강진 사람들만 도자기에 손재 주는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좋은 흙이 있었으니까. 맞죠? 전라도가 왜 예향이라는 말을 씁니까? 유배지입니다. 유배지. 사실은. 맞잖아요. 유배자 후손들이 많으니까. 옛날에 유배 간 사람 어쩌니까 먹물 든 사람 유배 갔을 거 아니에요. 식자층이. 그죠? 가서 어쩌니까 뭐 그런지 하다 보면 그 나올 수밖에 없죠. 유배 가서 어쩌니까 왕을 욕할 때 욕을 바로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창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창입니다. 심심하니까 또 시간 또 그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게 옛날에 유배 간 사람들 어쩌면 저 유배 간 시험보다 뭐 책을 쓰고 여기 강진에 다산천에서 유배지 목민심서 경세표 흐뭇심서 전부 다 거기 쓴 거 맞잖아요. 그 바로 옆에가 완도 그가 바로 정약전 자기 형 종교 때문에 제가 귀환 갔잖아요. 거기서 처음에는 양반이 가고 그런 이제 쌍놈들이 있었으니까 거듭도 안 봤을 거 아니에요. 다 무시하고. 근데 제일 높은 형벌이 고독이란 형벌. 제일 높은 거예요. 처음에는 혼자 가둬놓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잘못한 거 없거든. 님이 곧 부르실 거야. 기대감. 그잖아요. 몇 년 지나면 어쩌니까 왜 안 부르다냐. 원망. 또 몇 년 지납니다. 아이고 나는 살아야 돼. 체념. 그때부터 책을 쓰기 시작해. 그때부터. 그러면서 그 양반이 어쩌니까 완도가 조개류 많이 나오니 가서 야 이거 뭐냐 물어보고 그래서 어패류. 그 쓴 책이 바로 자선어보에 그 나와 이제. 예. 그 지역이 그런 지역이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만요. 어찌됐든 여기 국지성 원료 여기 나올 거고요. 어찌됐든 여기는 뭐겠습니까? 보편 원료. 이게 도처에 산재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지금 요 두 개 말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게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제품 중량 감소는 그러니까 완성품 제품 중량이요. 완성품마다 중량이 감소된 사람 감소납입니다. 그러니까 금관 같은 데쯤이니까 금 원석이 바위단을 캘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바위를 깨가지고 금을 추출하는 거죠. 그럼 원석이 보기엔 엄청 무거운데 그 안에 금이 조금 들었을 거 아니에요. 1톤에 많으면 5g에서 10g 있다고 합시다. 그럼 1000kg 옮기는 게 좋아요. 5g 내 호주머니에 담는 게 좋아요. 그죠? 요거 똑같죠. 또는 목재 제재요. 큰 나무가 주로 어디서 나옵니까? 깊은 산속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무 통째로 베가지고 통째로 옮길까요? 아니면 거기서 가지 치고 껍질 벗기고 딱 필요한 데 잘라가지고 옮기는 게 더 좋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경기도 이천에서 서울까지가 가깝죠. 옛날에 도로도 안 뚫렸고 그야말로 그죠? 소가 그죠? 끊어난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이천에서 도자기 만들기 위해서 흙을 파가지고 싣고 산 넘고 물 건너서 한양까지 흙 갖다 놓고 거기 도자기 구는 게 좋을까요? 그 장소에 구워서 옮기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원료지. 똑같잖아요. 여기는 그러면 제품 중량 이번엔 증가산업입니다. 주로 자동차 청량음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는 원료지수가 1보다 커요. 원료지수. 여기는 항상 1보다 큽니다. 그래서 원료지수란 말은 분자가 뭐였습니까? 원료무게. 정확히 말하면 편제성 원료죠. 원료무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분모는요. 제품무게, 완성품. 여기가 제품무게요. 그래 보자면 요건 일정한데 전부 다 중량 감소니까 줄어드니까 항상 1보다 더 클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여기는 그럼 원료지수가 이번엔 1보다 작겠죠. 왜냐하면은 이번에는 요게 일정할 때쯤이니까 제품량 증가니까 요게 커지니까 그럼 분모가 더 커지니까 항상 1보다 작겠죠. 언제든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부패하기 쉬운 원료 생산공. 부패성. 그러니까 부패 잘 되냐. 또는 부패하기 쉬운 원료 생산공. 부패성 원료. 부패가 잘 되는 그런 원료. 대표 케이스가 통조림입니다. 통조림은 그 장소에서 바로 가공하는 게 낫겠죠? 안동 가면 간고등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안동이 내륙 지역이잖아요. 포항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지금이 어쩌니까 가깝죠. 옛날 같으면은 그죠. 도로도 없으니까 산 넘고 물 건너 가운데 있으니까.
그럼 고기 잡아가지고 안동까지 가봅시다. 안동 놔둡니다. 하루만 있으면 전부 다 고기 다 쉬어 썩어. 그래서 간에서 먹는 거. 간고,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이 발달된 거예요. 그 지역 사람도 그렇게 해서 먹어야 되니까. 우리 햄버거가 함부르크에서 만든 거죠. 몽고의 타타르 부족이 원정 갈 때쯤이니까 그 고기를 잘라가지고 간해가지고 안장 밑에 넣어서 먹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서양에서 독일의 함부르크 지역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햄버거가 된 사실은요. 그걸 미국에서 응용한 거죠. 함부르크를 영어식으로 하니까 햄버거가 된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써요. 근데 그런 얘기 할 시간이 없어 못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걔도 여기는 구준화돼서 좀 시간이 얘기했어. 다른 데 8주에 끝내는데. 얘 같으면 이제 부패성 완제품. 그러니까 신선도 따진 거. 횟집이 바닷가에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고기 뛸 때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요즘에는 그죠, 냉장실 잘 돼서 하겠지만 냉장고 들어간 거다고 새 거다고 그죠, 훨씬 뛸 때가 맛이 싸네요. 자, 보겠습니다. 자, 한 문제만 풀어볼게요. 27번. 공정 부지 선정에서 시장 입지와 원리장 입지 가능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산출 제품 중량이 투입 원료보다 큰 경우, 제품 중에 커져다니는 제품 중량 증가 산업. 그러면 시장지네요. 산출 제품의 중량이 원료보다 큰 거니까 중량 증가 산업, 커지는 산업. 그러면 시장지 맞죠? 최종 생산물이 부패하기 쉬운 거. 최종 생산물이 부패성. 그러니까 부패성 완제품이에요. 제빵, 제과, 치즈 이런 거라든지 또는 유행을 잘 타는 산업. 그죠? 소비자 기호에 따라서 잘 바뀌는 산업. 전부 다 시장지. 보관이 저장이 어려운 산업. 시장지. 구매 빈도수가 많은 산업. 시장지. 귀금속 빈도수가 많죠? 매일 사시는가요? 귀금속 보관 어렵죠? 주세요. 가지고 있을게. 자꾸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강화할수록 중량이 증가 산업은, 그죠? 중량이 증가하는 시장지. 요거 틀렸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 놈에서 다 나와요. 요 말을. 요거를 말을 약간씩 바꿔서 할 거니까. 자, 네 번째. 운송비가 수송비가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친대요. 그럼 거리를 줄여야 되겠죠. 수송비는 거리가 관계 밀접하니까. 그러면 시장지. 그 다음 5번도 편제 원료는 원료지. 국지성 원료는 원료죠. 보편 원료는 시장지. 이렇게. 예, 나머지 문제는 미리 좀 풀어보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모든 거 다 끝내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른 거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이제 뭐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 문제집을 한 번만 하고 끝내지 마시고 좀 반복해서 보시고 아마 그게 도움이 될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